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이 초비상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졸업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2살 배기 아이가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 조치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의심을 받아온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령층이어서 홀몸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이 초비상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졸업식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행사를 자제하는 등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을 위해 문을 연 초등 돌봄 교실. 1, 2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친구와 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방과 후 교실로 들어올 때는 손 소독제를 바르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방학 중에 문을 여는 초등학교에서는 중국 방문자가 있는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월 13일 이후에 중국에 여행 다녀온 친구 있니? 개학한 학교들도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개학하는 도내 17개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졸업식도 시간을 줄이는 등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는 1, 2, 3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체육관에서 졸업식을 치렀지만 올해는 각 교실에서 조촐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정대로 개학을 하되 연수와 워크숍 등 모든 행사를 자제하거나 연기 취소하라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또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다녀온 아이들은 배제를 하시고 물론 출석 인정이 되는 거고요. 대규모 행사는 되도록 축소를 해서 소규모로 하거나 반별로 나눠서 하거나 하는 걸 지침을 내렸고요. 대학가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중국인 연수생들이 수강하는 한국어 연수과정을 이번 주까지 일단 휴강했습니다. 한림대도 중국으로 출국한 어학 연수생들의 입국을 연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중국에 춘절 기간 동안 방문한 학생은 9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친구들한테는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문은 다 통지가 됐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말지 댓글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보니 유언비어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체계적인 예방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모바일 화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찾아볼 수 없고 웹화면 구석에서 찾은 안내 배너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정보가 전부입니다. 도내 의심 환자 발생 현황은 물론이고 증상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가까운 선별진료소는 어딘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는 원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유언비어가 돌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좀 받고 계신 건 없으세요? 아직은 거기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지인들의 말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방 대책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지린성에 마스크 30만 개를 지원한다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한 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요. 홍보가 더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면이라든가 또 광고라 이런 공익 광고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와 경남 등 다른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정보 등을 집중 안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도민 불안과 공포,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강원도 내 1인 가구는 20만 6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00년 18.8%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강원도 내 1인 가구 비중은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에는 38%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령별로는 도내 1인 가구의 40%가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홀로 사는 노인인 셈입니다. 지역별로 1인 가구 중 고령층 비중을 보면 군 지역이 시 지역을 크게 웃돈 가운데 양양과 태백, 속초는 증가한 반면 화천과 고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7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0만 원으로 다인 가구의 81%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월평균 소득이 81만 원에 불과해 여러 명이 사는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 1인 가구는 취업자들도 대부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여건, 일자리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내 고령층 1인 가구의 취업자 비중도 37%에 그치는 등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모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령층 1인 가구마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이후 무등록 숙박업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층인 이 건물은 4층까지는 횟집이고 나머지 2개 층은 숙박업소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판에는 모텔이란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동해시가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불법 증축한 건물을 등록도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가 고도 제한인지 뭐에 걸려서 그러니까 무신고 건축물로 거의 돼 있는가 봐요. 단독 주택으로 돼 있는 한 건물은 용도 변경 없이 카페와 숙박업소로 영업 중입니다. 숙소는 4개 객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하기에는 면적이 넓어 숙박업으로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가스 폭발 사고가 난 펜션을 포함해 지난해 소방서에서 동해시로 위반 사항을 통보한 6곳 모두 미등록 숙박업소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숙박업소들은 이곳 묵호등대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펜션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시의 자체조사에서 불법이 적발된 업소들도 상당수가 별다른 개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 민박이나 펜션 간판을 붙여놓은 24개 업소를 중심으로 2차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없고 자연 녹지 지역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간판을 한번 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집이 좀 너무 또 하고 하니까 민박이라는 단어하고 마트 그 단어만 제가 좀 제거할게요. 하지만 대부분 여름 피서철에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 같은 겨울철 비수기에는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관계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영업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동해시는 앞으로 열흘 동안 관내 숙박업소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증상을 보여 음압병실에 입원했던 2살 아기는 정밀검진 결과 신종 코로나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중국 북경에 머물다 귀국한 2살 남자아이가 폐렴 증세를 보여 오늘 아침 강원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지만 조금 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음압병실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공중보건의가 도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유선을 통해 증상을 파악한 뒤 음압병실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공중보건의가 강원도 보건정책과에 단 1명만 배치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의심 신고가 우려할 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며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무원 3명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에 강원도에서는 13명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설 명절 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3,023명 중 강원도민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기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우한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시군을 통해서 소재가 확인된 대상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대상자를 확인해 능동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은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차 양성이 나올 경우 2차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판정을 하고 있어 길게는 하루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단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어서 오는 31일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검사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럴 경우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4-5시간이면 가능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원주시 일산동의 한 빌라에서 65살 이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주가 며칠 동안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 모두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4명 모두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10분쯤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군 합동훈련장인 쌍용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산불이 발생해 헬기 5대를 투입한 끝에 3시간 반 만에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군부대에서 박격포 사격훈련 중 발생했으며 사격장 내 불발탄으로 인력 투입이 어려워지자 산림헬기 석 대와 군부대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산불이 난 사격장은 지난 2016년에도 2번이나 불이 난 곳입니다. 강원도가 해외 수출 업무를 지원할 국외 본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 상해에 국외지사 1곳을 추가 설립하고 미국 등 서방 각국에도 국외 본부를 설립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국외 본부는 중국에 2곳, 일본과 베트남, 러시아에 각각 1곳씩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외 본부를 적극 활용해 도내 수출 상품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단계별 시행 방식으로 합의했다며 오는 3월부터 전체 68개 학교 중 34개 학교부터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이에 앞서 사전점검단이 지적한 인력 충원과 소분 처리 시설 보완 등의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영양교사 1명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 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현재 5%에서 8%로 상향 조정됩니다. 춘천시는 상품권 유통량을 늘려 지역자본 유출을 막겠다며
다음 달 3일부터 현재 5%인 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8%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한 사람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춘천사랑 상품권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4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가 지난해보다 줄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을 통해 169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에 대해 활동비를 25% 정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활동비는 당초 수준으로 환원돼 노인 일자리 참가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